그러면 연속 확률 분포하고 정규 분포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건 확률 변수가 존재할 거고요. x1, x2 이런 식으로 xn까지 확률 변수가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p의 x가 x1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띠띠띠띠 써지겠죠. 그런데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하나의 개수가 하나씩 계산하기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죠? 이게 확률 변수가 이산됩니다. 흩어집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확률을 구하는 게 가능한 분포를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그때 이 확률 변수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그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 했던 얘기고, 그런데 이제 세상 일이라 하면 저 확률 변수가 항상 저렇게 딱딱딱딱 끊어지는 값을 가지기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점수나 나이나 이런 것들이야 이산되겠지만, 만약에 우리한테 주제를 키 이렇게 던져줬어요. 그렇다면 키는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170 딱 이렇게? 아니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죠? 소수. 맞아요. 실제로 똑같이 170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소수점 아래 몇 째짜리에서 다른 값을 가지게 돼요. 따라서 키, 몸무게, 부피, 속도, 시간 이런 개념들은 절대 하나하나의 값을 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딱 연결되어 있거든요. 따따따따따따따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확률 변수 자체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의 확률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속성을 가지는 이런 확률 변수들의 확률을 하나씩 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고 무의미하고 구하는 것도 힘들고 뭐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확률을 구해야만 할까? 하나하나의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확률을 구하죠? 연속 확률 분포들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죠? 넓이를 구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가 0부터 시작해서 2까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확률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확률을 점으로 다 연결시키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이 그래프가 누구의 그래프냐? 이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들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함수인데, 이 함수를 우리는 무슨 함수?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 질량 함수를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로 그리는 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들은 그래프를 그려봤자 그냥 점 이런 식으로 점으로 표현해요. 그렇죠? 의미가 없죠. 무의미하죠. 하지만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저렇게 확률 변수들이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의 확률들을 쫙 연결하면, 그렇죠? 함수값들로 연결하면, 점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연속성을 가진 하나의 그래프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아이의 값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데의 값을 물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볼까요? 얘가 A고, 자, 여기가 A인데 여기도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여기는 A가 될 거고 여기는 E-A가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길이가 필요하죠? 2에서 얼마를? 2A를 뺀 값이 윗변. 그 다음에 아랫변은 뭐가 되죠? 플러스 2. 그러니까 여기는 4-2A가 이 녀석의 윗변과 아랫변. 그러면 높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높이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높이에 대한 언급을 얼마로 해볼까? 너희가 정해봐. 2. 2. 좀 아쉽다. 1. 4분의 4분의 1? 너무 작아. 아, 4분의 1도 너무 작아. 2분의 2분의 1? 아. 3분의 1? 2분의 1보다는 좀 커야 돼요. 좀 더 키워. 3분의 2 정도 나오자. 근데 이런 건 숫자는 안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3분의 2가 붙어지고 2분의 사다리 보니까 2분의 1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된다? 1. 네, 그렇죠? 이 아이의 정적분이 1이 되는 거예요. 넓이 자체가. 그러면 이거 그대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날아갈 거고요. 얘는 여기 3을 넘어갔어요. 마이너스 2a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 1, a 값은 얼마? 네. 얘는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야. 자, 연속 확률 분포가 시험 문제에 나오잖아요. 이거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웬만하면 그래프 하나 나와요. 웬만하면 나옵니다. 넓이가 비는 거. 넓이 이용하는 문제가 웬만하면 나옵니다. 웬만하면 수준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나온다. 하나냐 두 개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왜냐면 이 아이는 정규 분포와 연기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 문제는 확률 변수를 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각각의 확률을 구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래프의 넓이를 가지고 구간의 확률을 구하는 거지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에서는 이렇게 구하거든요. 뭐 x가 뭐 1일 때 이런 걸 구하잖아요. 확률 질량함수에서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확률 밀도함수에서 우리가 지금 a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어요. 2분의 1 그리고 2분의 3이 될 거거든요. 다짜고짜 우리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x는 1에서의 확률을 구하라. 0. 왜요? 그 정적분을 이용해서 가면은 걔가 굉장히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약간 극한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0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얼마나 될까요? 잠깐만요. A가 몇이었지? 3분의 2. 3분의 2죠. 자, 질문을 바꿔봅니다. 3분의 2. 3분의 2. 이 얼마? 3분의 1. 왜? 저거 저기 포함돼도 뭐 동그라미 뚫려 있는 거 그냥 뽑아요. 경계값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 없습니다. 왜 없어? 저것도 어차피 극한적으로 계산하는. 그쵸. 경계값은 어차피 0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 범위를 등호를 붙이던 않던 답은 어차피 없다. 똑같다. 여기서 딱 이거 하나예요. 이게 전부예요.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줄 거고요. 물론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식으로 주면 어떻게 주죠? 당연히 이 직선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구간별로 우리한테 던져줄 거야. 네. 함수로 주느냐 아니면은 그래프로 주느냐 그게 차이가 있을 뿐 결국은 이 부분의 넓이가 1이라는 걸 가지고 구간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먼저 조금 하고 정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자,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정의된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고요.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성을 가지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 연속성을 가지는 그래프 형태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곡선의 형태가 일반적이야. 현실성에서는 곡선이야. 실생활에서는 곡선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곡선을 구하려면 반드시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확통에서는 정적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언제부터? 교육과정 2번 전부터. 2009년 교육과정인가?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너희한테 선택권이 없었거든. 확통, 미적, 기하를 다 했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너희한테 선택권이 생겼잖아. 확통, 미적, 기하를
선택해서 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서 확통을 하는 사람들이 정적분을 못해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적분 부분을 다 빼버린 거야.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좀 쉬워진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지금 얘기를 드렸고요.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얘기를 하는데 버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정적분과 확통이 이게 똑같이 믹스되어 있던 그 시절에 있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던져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답니다. A의 값과 저 P 범위에서의 확률을 구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간을 가지고 주고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이런 거 뭐 어차피 앞으로 풀 거니까. 자, 그래프 자체를 주고 우리한테 문제를 풀도록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닮음이라는 특성을 꽤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만 조금 감안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여기 한번 잠깐 보세요. 문제 보시면 지금 n부터 2까지랑 2부터 3까지 확률이 똑같대요. 그렇죠? n부터 2까지랑 2부터 3까지 확률이 똑같대요. 여기 어딘가 n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와 여기의 확률이 지금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확률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죠? 3분의 2라는 걸 알고 있고, 3분의 1, 3분의 2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 원래 3분의 2거든? 네. 그럼 우리가 구하는 저 m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여기가 3분의 1이고 여기 똑같이 3분의 1이 돼야 돼요. 맞죠? 네. 이거네. 이거는 몇 대냐? 1대 루트 1대 6치. 오, 좋아요. 왜냐면 이 닮음과 이 닮음의 넓이의 비가 1대 2가 나와요. 네. 그래야 단당이 나요. 그러면 1대 루트니까 그럼 이 녀석의 값이 뭐야? 얘를 루트 2로 뭐할까? 나누니까. 야. 그러면 루트 2분의 2분의 2 루트 2 따라서 루트 2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닮음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식의 문제 조합이었고, 밑에 있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자, 표현 볼게요. 코코야, 무슨 뜻이야? X는 1 대칭이요. 그렇죠. X는 2 대칭. 우리가 정규분법 곡선에서요, 기함수 있다는 거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면 키워서 못 내잖아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뭐야? 그냥 대칭밖에 없어요. 맨날 나오는 표현이 대칭입니다. 그 대칭의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를 기준으로 대칭이네. 얘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인데 1에서 대칭성을 가지게 됐네요.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는 안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칭성을 가지고 있대요. 얘를 기준으로 저하고 대칭이라는 거죠.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 여기까지와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 3부터 4까지의 2배가 1부터 3까지가 된대요. 그럼 대충 느낌적으로 그냥 저는 제 맘대로니까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무슨 짓이에요? 내 맘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 2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이거의 뭐예요? 2배래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다시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도 확률이 2분의 1이야. 자, 제가 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은 뭐냐면 그래프 자체를 안 그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할게요. 1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입니다. 마이너스 2가 있고요. 4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3에서 끊어졌습니다. 이 전체는 얼마였어요? 2분의 1이었어요. 여기도 2분의 1입니다. 얘가 몇 대면 2대 1이랍니다. 네. 그럼 얘를 3등분 하니까 6분의 1인데 얘는 그럼 6분의 1이고 얘는 6분의 2가 되겠죠? 네. 자, 이 정보를 우리한테 준 거야. 근데 좌우가 대칭이다. 자, 0부터 3까지인데 0부터 3까지는 그럼 어떻게 보여? 0부터 3이요. 네, 0부터 3까지. 0부터 1까지를 4분의 1로 0부터 1까지 4분이라고 누워줬어. 정말 방금 쳤어요. 그냥 더 하시면 돼요. 뭔가 좀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기대가 무너졌어요. 이거 그릴 때 그래프 그리지 마. 제가 할 때 그래프 안 그려요. 저는 그냥 구간만 나눕니다. 괜히 그래프 그리잖아요.
그래프 그리는데 집중하다가 뭐 있어 보이려고 막 이렇게 그린다? 뭐 되겠지 막 이렇게 그린다? 그럼 이제 여기를 1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3으로 설정할 거 아니야. 여기 4로 설정하겠지. 괴리감이 생겨요. 얘가 이거의 2배래. 근데 이 길이가 이거 여기는 1이잖아. 그러면 이제 괴리감이 오는 거야. 이게 돼? 그럼 괜히 그래프를 한 번 더 건드려보지 마. 이렇게 계속 바꿔봐. 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야. 그쵸? 그냥 뭐 하시면 돼요? 구간만 나누시면 돼요. 그게 가독성이 좋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자, 이제 정규분포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연속 확률 분포인 녀석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면 예전에 이 계산을 했어요. 저걸 정적분 돌렸다고요? 이걸 정적분 돌렸습니다. 저거를. 이 아이를 정적분 돌렸어. 이게 원래 미적분과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합동이.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 함수를 따를 때 우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런 짓을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그냥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뭐한 대칭인 무슨 형태 종모양. 공 모양을 따르기만 하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겠대요. 그냥 문득 그리는 거야. 원래는 이걸 했어야 되지만 이 아이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 그 녀석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 패턴을 따라가는지를 체크했어야 하지만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냥 뭐만 따지는데 이 녀석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을 따르면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면 선생님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문제가 알려줘.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런데 그러면 또 너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속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표현을 써요. 이항 분포. 자, 이항 분포를 따른다. 제가 전에 공부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건 0부터 n까지 그리고 독립 시행의 확률을 따른다. 그러면 우리는 연속 확률,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에서 확률 변수가 0부터 n까지 세팅이 되면서 이들이 독립 시행의 확률을 따를 때 우리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연속 확률 변수예요. 당연히 확률 변수의 구간이 주어지죠. 얼마부터 얼마까지. 그렇죠? 확률 변수의 구간이 주어지고 그들이 독립 시행의 확률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이 무조건 나와요. 이거는 해보면 그렇게 돼요. 다시 연속 확률이 독립 시행의 확률을 따르면 이 아이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직접적으로 해보면 그러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이라는 이 단어를 주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표현 대신에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표현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 아이가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벌어져요. 그렇다면 이산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표현이 가능할까요? 이산 확률 분포는 되는 거 정규 아니에요? 분포를 되지 않을까요? 이산 확률 분포가 어떻게 정규 분포를 따르죠? 전만 찍어가요. 따라가지고 하는데 가격이 이산 확률 분포에 확률 변수가 적다 하더라고요. 불연속적으로 따라가잖아요. 불연속적으로 정규 분포 곡선의 모양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 그렇지. 가능은 해. 단지 그럼 이제 전매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취지랑은 조합하지 않으니까 다르지 않을 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하자. 연속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건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 연속 확률 분포가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을 따르면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런데 연속 확률 분포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경우에도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머릿속으로 좌우가 대칭 종모양, 정규분포, 이항분포 패키지로 묶어서 같은 소리다라고 인식하고 그냥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개념 문제에서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3포도 맞아. 표준 편차. 네, 볼게요. 자, 세 가지 제가 정규 분포 곡선을 한번 그려봤어요. 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 종 모양이기만 하면 되죠. 네. 그런데 이들의 평균이 같다는 보장은 없죠. 네. 뭐 몸무게랑 키랑 당연히 기준이 다 다르니까 네. 평균은 다 다를 거야. 그러니까 정규 분포의 대칭축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곡률이라고 불러요. 공률. 이 곡선의 휘어진 정도 곡률. 자, 그게 결국은 확률 밀도함수에서의 미분계수거든요. 그런데 이 곡률이 의미하는 것을 이제부터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얘가 A, 얘가 B, 얘가 C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거 완전 삐꾸됐네. 문선. 이런 느낌이. 자, 그러면 이들 중에서 평균이 가장 큰 건 누구죠? 평균이요? 하나. C요. 당연히 C죠. 그렇죠. 얘가 평균이 당연히 크죠. 이게 평균이니까. 자, 이제 너희가 힘들어하는 그 녀석이 이거 볼 거예요. 자, 이 녀석의 곡률을 담당하는 것은 곡률은 누가? 3포도가 담당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 3포드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분산과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자, 3포드라는 건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 흩어진 정도야. 그럼 3포도가 크다는 건 흩어진 정도가 뭐하다? 크다는 소리고 3포도가 작다는 건 흩어진 정도가 작다는 소리야. 그렇다면 3포도라는 단어는 안 좋은 단어야. 네. 또 안 좋은 단어야. 3포도가 크다와 3포도가 작다는 이거 안 좋은 단어거든. 부정적이야. 그럼 얘는 뭐야? 흩어져 있다. 얘는 뭐야? 얘는 불규칙하다. 얘는 규칙적이다. 그 다음에 얘는 고르다, 고르지 못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흩어져 있다, 불규칙하다, 고르지 못하다, 안 좋은 건 다 이해가잖아요. 그러면 3포도가 작다는 건 모여있다, 규칙적이다, 일정하다 이런 것들에 고르다 이런 좋은 표현을 다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기준이 누구라고? 분산. 평균. 평균이라고. 자, 그냥 직관적으로 이 세 개의 그래프를 보고 판단해봐. 고르다라는 표현, 일정하다라는 표현, 규칙적이다라는 표현, 준서야. 세 그래프 중에서 가장 고르고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모여있는 건 누굴까? B. B. 애기 뭐야? 아픈데 왔어. 우와. 부sam스. 그래 멋있다. 우리 서우 학교도 못 가는데 학원도 가서. 평균 왔는데 지금 밥을 연주를 자고 있는데. 그치? 우리 서우도 많았어. 자, 우리 준서가 B라고 했거든. 네. 준서의 표현이 제가 좋은 거 얘기했어요. 고르다 일정하다 규칙적이다. 요거 얘기했습니다. 준우의 선택은 C요. C. 준우의 선택은 C. 자, 관련 형제의 난이다. 자, 지훈이의 선택은 고르다 일정하다 규칙적이다 좋은 거. B. 똥 싸서. 아영이는 아영아 여기서 고르다 일정하다 규칙적이다 누구야? A, B, C 중에서. 추워요. 그래. 추워요. 지훈이도 추웠구나. 미안해. 말을 하지. 자, 그러면 그래서 고르다 일정하다 규칙적이다 누구야? B.
산화 B 아니에요? B. 실원이는 저도 B요. B. 석호는 저도 그럼 B요. B. 저 어떡해. A를 보고 저도 B로 보내주세요. 기회다.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기준이 누군데 평균이잖아. 얘 평균 주변에 모여 있죠. 그쵸? 얘는 우리가 딱 눈에 보면 이 원막 평탄하네. 이게 좋은 거 아니라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이 조금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준호 잘했어. 준서 잘했어. 자, 아니 그거 말고. 자, 여기다가 그냥 뭐 무난한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자, 여기다가 뭐 이런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아이쪽에서 그리고 올라오는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보자. 얘가 A, B, C라고 이렇게. 이들 평균이 일단 같다고 전제를 깝니다. 그럼 준서야. 이들 중에서 3번도 가장 큰 거. 너 좀 전에 뭐라 그랬어? 3포도 큰 거 아주 누구? C 맞아요. 그럼 3포도가 가장 작은 거. 그렇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 그래프에서. 되셨나요? 3포도가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야. 3포도는 작을수록 좋은 거야. 그리고 기준적인 평균이야. 그러니까 평균 주변에 몰리면 몰릴수록 3포도는 작은 거야. 근데 흩어져 있으면 흩어질수록 3포도는 큰 거다. 그렇죠? 3포도를 결정하는 건 누구? 편차? 편차도 3포도를 결정할 수 있나요? 편차요? 편차 좋아하는 그냥 편차요? 편차. 편차요? 편차. 편차는 편차는 3포도를 결정할 수 있나요? 약간 기여하긴 합니다. 편차는 3포도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거 같아요. 비슷하게 해요. 그럼 편차에 의해 3포도가 결정된다. 편차에 의해서 스프가 결정된다고.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거시기 한데. 그러면 다시 3포도는 편차, 분산, 표준 편차이다. 제가 다시 한번 편차, 분산, 표준 편차를 3포도라고 한다.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말장난이죠. 자, 해석하시면 뭐냐면 편차로 3포도를 구할 수 있다. 그건 맞긴 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모든 확률 변수의 편차에 의해서 3포도가 결정이 되는 거지 하나하나의 편차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편차의 초험이 항상 얼마죠? 0이요. 0이죠. 모든 분포들의 편차의 초험은 항상 0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편차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은 가급적이면 다 제끼시는 게 현명하십니다. 금방 너희가 헷갈려 있잖아. 이 말을 요소이다. 그죠? 이런 단어는 굉장히 묘한 단어잖아. 그치? 요소가 뭐야? 요소가 뭐죠? 요 화학기호가 뭐죠? C C? 탄소 아니야 그거? 그니까 요소요? 요소. 요소가 화학기고. 근데 있어요. 원소예요? 어? 그건 요오드고. NA. N이? 그건 나트륨이고. 그 요소가 그거냐? 요소가 있어요. 그럼 요즘 좀 근데 그게 나트륨이야? 그게 나트륨이죠. CL? 근데 그거 그 화학 조합 해야 될 거야. 그냥 순수 나트륨은 아니야. 재미나게 칼슘 섞여 있을까요? 빨리 찾아봐. 재미나는 그 요소의 화학식이요? 요소가 화학이에요? 그러면 뭐야? 우리가 우리가 화학 기호가 있어? 그게 아니라 요소 그 오줌 아 그거? 그거 걔가 원소 요소의 화학식. 요식. 화학식? 아 화학식. 그래 분자였지. CO 곱하기 NH2의 5 아 제곱이고 뭐라 해야 돼? 있어요. 요소 있어요. CONH. 요소도 화학 기호가 있습니다. CONH2?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야 오줌의 화학 기호가 뭔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막 그다음에 막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막 밀가루의 화학식 뭔지 알아? 뭐 이런 거. 오 밀가루가 뭐지? 밀가루도 화학 기호잖아. 탄수화물. 아니 탄수화물이니까 촌스러.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 관심 가질 만한 밀가루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역, 설탕 뭐 이런 것들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시험에 그걸 냈어. 요새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아니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 요새 화학. 아니 이게 수업 시간에 언급했으니까.
수업 기간에 배웠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때는 내신 점수가 대학에 아무 일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냈어요. 노잡한은 아니고요. 그냥 수업 열심히 참여했는지를 그냥 확인하는 정도. 공부 많이 안 했대. 그렇지. 시험 대비 3년을 했지. 100% 수능. 그러네. 3년 3년 정시네요. 3년 정시야 그냥. 내신에 신경을 쓰지 않는 온리 3년 정시. 그냥 진검승부 서울 애들하고 진포고를 대치 애들하고 3년 동안 진검승부 해야 돼. 시골 애들은 죽으라는 거. 그게 더 너무 그니까 시골에서는 서울대를 거의 못 갔어. 우리 학교가 매년 서울대를 보내긴 했거든. 근데 이게 그 전라북도에서 매년 서울대를 보내는 학교가 딱 7개 있었어. 그 중에 하나였어. 나름 시골에서는 그래도 꽤 알아주는 학교이고. 어쨌든 지방고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야. 자, 이 정도 생각하시고, 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포도라는 건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라는 정도는 생각하시고, 정규 분포라는 건 기본적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을 따르는데, 자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건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표준 정규 분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들이 달라요. 맞죠? 삼포도도 달라요. 그러면 이 곡률도 다르고 위치도 달라. 그러면 이것들을 비교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기준을 하나 세워야죠. 표준화예요. 표준화해야 되는 거죠. 예. 자, 도량행을 최초로 통일한 왕은 누구죠? 진시황. 진시황. 진시황이 왜 도량행을 통일했을까? 도량행을 표준화시킨 거잖아. 뭐 때문에? 그렇죠. 와 역사 잘한다. 그렇죠. 요 정도는 상식. 그치? 요 정도는 상식. 왜냐면 예전에는 자척, 간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척간 이런 개념이 뭐냐면 팔꿈치의 길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지. 왕의 걸로 하는 야, 거. 제발. 왕의 길로 하는 거. 저기 가서 땅을 측량하라는 왕을 거기다 보내. 잠깐만. 왕이 전화 가셔서 측량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아니 사람마다 이게 기준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쪽 지방의 관리랑 이쪽 지방의 관리 팔 길이가 다르니까 그것들이 일어나시게 해야 되잖아. 그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이 좌우가 대칭인 종모양인 건 맞는데 이걸 막상 그려놓고 봤더니 어떤 여기서 이러고 있고, 어떤 여기서 이러고 있고, 어떤 여기서 이러고 있고, 어떤 여기서 이러고 있고, 어떤 여기서 요 사이에서 이러고 있고, 막 이러잖아. 그럼 이것들이 비교하기 너무 지멋대로야. 우리가 간격을 똑같이 잡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간격에서의 넓이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요?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게 뭐라고요? 표준화. 그렇다면 정규 분포 곡선의 기준을 표준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아이가 있을 거야. 그걸 뭐라고 불러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아이는 평균이 90점이야. 표준 편차가 10이래. 어떤 아이는 평균이 70점이야. 표준 편차가 30이래. 어떤 아이는 숫자가 좀 크다. 5라고. 5 이렇게 하자. 자, 어떤 아이는 평균이 50이래. 표준 편차가 50이래. 예.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거는 표준 편차 어서 오세요. 자, 그럼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들의 위치도 제멋대로고 곡률도 제멋대로란 말이야. 이것들을 비교하기 어렵지. 그래서 이것들 전부 다 무엇을 시키자? 표준화를 시켜주자라는 게 이 문제의 취지야. 그다음 표준화를 시키면 평균을 뭔가로 설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장 계산하기 좋은 게 뭐냐면 0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들의 평균을 전부 다 무엇으로 0 세팅하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표준화를 시켰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뒤에 갑자기 1이라는 숫자를 쓰게 돼요. 예쁘다. 저 말의 의미가 뭘까? 그 시그마분의 그 확률 변수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편차? 그것도 무슨 Z는 x 마이너스 1 맞아.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분의 시그마. 시그마
자 이렇게 되겠죠? 네. 요게 지금 표준화를 시킨 값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숫자 1의 의미가 뭐냐면 표준 편차를 무조건 1로 통일시켜버리는 거. 그런데 봐봐. 얘는 50이었고 얘는 5였고 얘는 10이었어. 그들의 표준 편차를 전부 다 무엇으로? 1로 그냥 통일시켜버린 거야. 그치? 그렇게 하면 어쨌든 이 범위 안에 꾸겨낸 거야. 그치? 저 아이를 지멋대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저 범위 안에 지금 꾸겨 넣었거든. 그래놓고 이제 비교를 하겠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 아이의 수치가 바뀐 게 아니야. 이 아이의 수치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들의 정규 분포 곡선은 당연히 다 똑같은 형태가 됐겠지.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있고 여기가 1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에서 욕을 한단 말이야. 이 녀석에서 확률을 구하면 누가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하면 얘도 똑같이 이걸 구하면 이것들을 정규 분포 곡선으로 바꾸면 다 이 모양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0부터 1까지 표준화시킨 저 z가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시킨단 말이지. 예.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얘가 원하는 거 물론 확률은 다 똑같아. 그렇지? 확률은 똑같겠지. 왜? 표준 정규 분포를 하게 되면 0.5, 1, 1.5, 2 이런 표들이 주어질 때입니다. 그렇죠? 확률은 똑같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쪽으로 와. 그걸 가지고 뭘 물어보냐면 이 녀석의 정보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여기서 말하는 0부터 1까지라는 건 실제로는 90점부터 몇 점까지가 되는 거야? 실제로 한 칸이라면요? 100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한테는. 근데 얘한테는 뭘 물어보는 거야? 70이면 70점부터 75점까지의 확률을 물어보는 형태가 되는 거고 얘한테는 50점부터 몇 점까지? 100점까지의 확률을 물어보는 형태가 된다는 거야. 의미가 좀 달라요. 네. 우리가 이것들을 이렇게 억지로 짜 맞춰 놓고 짜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이들의 확률을 구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치? 이런 거 문제로 주지 않잖아. 그렇게 해놓고 우리한테 물어본다고 이런 수치를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에 다시 거꾸로 접목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숫자 1의 의미가 뭐냐면 표준 편차 한 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0부터 1까지라는 건 평균에서부터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를 한 번 더한 값을 구하자. 그러니까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를 한 번 더한 값을 계산하자.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를 한 번 더한 값을 계산하자.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를 한 번 더한 값을 계산하자. 근데 이게 보자. 실제로 이게 90에서 100이고 70에서 75고 50에서 100 간격이 다 제멋대로죠. 근데 이들의 확률이 다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지. 왜?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 한 칸만큼 더한 값은 무조건 이 버전에서는 0부터 z가 1까지의 확률인 거니까 당연히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맨날 두 개가 주어지잖아요. 두 개가 주어진다. 자, x라는 집단과 y라는 집단이 주어졌다고 치자. 자, 이 아이는 뭐 50점 정도 된대요. 표준편차 10점으로 보내볼까요? 자, 이 아이는 70점이에요. 표준편차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둘에 표준화 시켜놓고 z가 얼마일 때부터 0부터 2까지 하면 될까요? 이 확률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네. 표준화 시켜놓고 보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부터? 50점부터 70점까지의 점수가 될 거야. 네. 그럼 얘 입장에서는 70점부터 70 플러스 2 시그마까지의 확률이 될 거야. 네. 그러면 문제에서는 뭘 줄까? 얘를 주겠지. 뭐 여기다가 뭐 얼마 정도 때릴까요? 90? 90? 똑같이
120 정도 한번 때려봅시다. 그럼 얘는 시그마의 값이 얼마인 거야? 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근데 여기 오늘 제곱순자예요. 그렇죠? 네, 맞아. 다 실수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게 문제로 주어지고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게 문제로 딱 주어졌어. 우리 이제 학생들이 보통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를 봤죠. 중학교 때가 성적이 좀 나으니까. 나 평균 한 40점 많이 나왔시다. 표준편차였죠? 5점. 5점? 자, 2점 이렇게 맞았던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아이의 목표를 올려줬어요. 여기에 80점이 있었어요. 네. 95점이 있었어요. 오. 이 녀석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래 놓고 표를 줍니다. 3칸 정도. 뭐 1.0, 2.0, 3.0 이런 식으로 표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 A, B, C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 녀석의 확률은 누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는 거죠. 4987. 4987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죠? 얘는 3칸 갔어. 80에다가 시그마를 몇 번 더 했어요? 3번 더 했죠. 이 시그마의 개수가 Z에서의 이 숫자가 결국은 시그마의 개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그마가 더해진 횟수가 Z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Z라는 점에서 뭘로 봐야 돼? 시그마가 더해진 횟수야. 시그마의 개수야.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서 70점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80에서 시그마를 몇 번? 2번 뺀 거야. 그럼 여기서 2번 뺀 시그마는 B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C가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아이들은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달라. 그럼 그들의 확률을 구할 때 우리가 그 각각의 확률 밀도함수를 주는 거는 번거로우니까 이것들을 표준화시켰을 때의 그 표준 정규 분포표를 주고 이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걸 표준화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매번 우리가 문제를 풀 때마다 여기 나와 있는 95라는 숫자를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평균을 빼주고 그 녀석을 시그마인 5로 빼서 나온 값 3 이렇게 계산해서 네가 Z2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볍게 얘 시그마에다가 평균에다가 시그마를 3번 더했네. 넌 Z가 3이야. 평균에서 시그마를 2번 뺐네. 넌 Z가 마이너스 2야. 이런 식으로. 그쵸? 직관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문제 풀이에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x-m 그리고 나누기 시그마라는 이 표현 자체가 Z 부자 누구의 시그마의 개수라는 거. 한국어 이상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 그 정도 느낌만 우리가 살려놓으시면 일단 표준 정규 분포는 겁나 쉬운 문제예요. 진짜 겁나 쉽습니다. 그나마 어려운 게 불량품 문제. 저 불량품의 기준으로 하나 확률 구하고 그 기준으로 정규 분포 구하는 그 문제 빼고는 겁나 쉬워요. 실제로 이제 수특에 나오는 이게 문제들도 이게 겁나 쉽다 보니까 항상 두 집단이 나옵니다.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 두 자료의 정규 분포를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난이도가 너무 쉬워져서. 근데 그렇게 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연속 확률 분포에서 그 그래프의 넓이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미치의 값을 구하는 형태 정도가 우리가 이쪽 파트에서 주로 시험에서 다룬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살짝 볼게요. 자, 뭐 이런 표현들은 저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확률수가 이항 분포를 따르면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여기서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고요. 근사적으로 뭐야? 그냥 근사값이라는 건데 다 필요 없고요. 충분히 크다는 단어의 의미도 다 필요 없습니다. 웃긴 게 n이 100일 때도 되고요, 10일 때도 되고 5일 때도 돼요. 선생님 5일 때가 충분히 크니까 야 얘한테 충분히 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상대적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학교 시험에 나오는 모든 n의 값은 충분히 큰 값이라고 전제를 따시면 돼요. 그래서 적당히 1, 2 이런 걸 붙여야죠. 한 3, 4 정도부터 나오긴 합니다.
자, MPK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고속도로 어느 지점 통과하는 통력은 평균이 104. 표준편차가 8인 정규고를 따른다. 120을 초과하면 북한이네. 120이라는 건 두 칸, 그렇죠? 두 칸을 초과했대요. 0.0. 여기가 지금 104인데 두 칸을 초과했어요. 얘는 이 시그마를 초과한 거야, 그렇죠? 104에다가. 그 다음에 요걸 초과했어. 요쪽 파트거든요. 그럼 이 시그마까지가 여기에 0.48이고 여기 얼마예요? 0.02. 그냥 이렇게 가면 끝나는 거야. 네. 요거 이해 안 되시고 빨리 지금 말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지점을 통과하는 두 자동차가 모두 과속으로 단속. 이거 두 번 곱하면 되겠죠? 이런 문제입니다.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 거 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별거 없습니다. 밑에 있는 이것들은 그냥 의미 없어요. 우리가 원래 풀어줄 거 그냥 괜히 한번 머리 아프라고 이렇게 그냥 준 것 뿐이야. 어지럽다. 그렇죠? 여기는 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니까 Z가 1일 때가 요건데 30, 0.3415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일 때가 되는 거야. 얼마? 0.7, 2 어떡해. 자, 얘는 그러면 4987 4987? 0.4987? 여기 있는 그 숫자? 여기 없는데?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이에요. 쟤 반올림. 0.4인데? 반올림한 거예요. 반올림만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아까 한번 봤어요. 봤어요? 오, 반기기요. 너 진짜 천재다. 충격적인 거 알려줄까? 나 이거 못 외워. 저도 못 외워요. 근데 저 2는 좀 477이는 외우고 신기하죠? 내가 이 숫자를 한 수천 번 봤을 텐데 아직도 안 외워졌어요. 저두 진짜 번째 머리가 좀 진짜 머리가 이상했잖아. 나쁘다. 신기하게 안 외워졌어요. 477이랑 3410 보면 기억나는데. 저 이상한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이제 보자. 몇 명이 2,000명이 지원했어요. 2,000명이야. 2,000명이 지원한 거예요. 자, 확률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그치? 근데 정규 분포를 따는데 700에다가 15의 제곱이라는 거. 700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예요? 네. 700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예요? 700이요? 점수 평균? 점수의 평균이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들의 지원자 46명을 신입사원으로 뽑았대요.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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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 46명이 뭘까? 0.23? 23 2,000분의 46. 2,000분의 0.0 2,000분의 46이 0.023? 0.023. 저 두 번째 거. 0.023이고 두 칸짜리. 그럼 여기에 0.023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 문제 처음에 풀면 이양분법겠지. 이양분법 몇 단어 이거? 양보 아니고. 얘 지금 독립시행도 아니잖아. 얘는 토익 점수가 어떻게 독립시행이 될 수 있어? 토익 점수 확률 순수 찍기. 토익을. 2,000명이 순수하게 찍었을 때는 독립시행이다. 그러네. 2,000명이 순수하게 찍으면 독립시행이네. 그럴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양분법을 따르는 문제 패턴은 아닌 거야. 단순하게 우리한테 이걸 던져준 다음에 이 인원수를 가지고 0.023%가 아니고 2.3%가 합격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거거든요. 그럼 이쪽 파트에서 누구? 요게 무슨 소리야? 맞죠. 맞아요. 거기다 이거까지 없으니까 왜 불러? 헷갈리게. 산식만 필요해요? 그렇네. 색깔만 필요하잖아. 아니요. 그렇지 않나?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저거는 필요 없. 얘는 필요 없었는데. 그렇네요. 4, 7? 여기가 7이 아니야. 7 맞는 거 4, 같아. 7, 7? 2. 왜? 하고 쟤는 0이고 그래. 뒤에 가야 돼. 그러네. 그래서 두 번째 거. 네,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노아의 값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최대 연수는 얼마야? 최저요? 700에다가 몇 번? 두 번. 15를 두 번 더 했으니까 730점이 합격자의 최대 점수. 좀 2,000명 알죠? 최저 네 최저. 그렇죠. 최대 연수. 12,000. 뭐에? 2,000%. 신입사원 S 무역회사. S가 어디죠? 삼성이죠. 삼성. 제가 대학 다닐 때 삼성전자
신입사원, 최저, 토익, 컷이 720점이었어. 오 비슷한 진짜 참고는 참고. 참고사항인 것 같아. 그렇죠. 어쨌든. 자, 야, 3천원짜리. 성과도 6억 주잖아. 1년에요. 아까 그전 이번에 삼성전기, 삼성 반도체 애들 6억 같은데. 와, 하이스 별거 없어. 하이스 성과도 한 1년 나왔거든요. 헬스가는 해줘. 삼성 6억이야, 6억. 근데 굉장히 갈릴걸. 삼성이 반도체 엄청 많아. 기타 등등이 엄청 많거든요. 한 예로 가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하는데 차이가 핸드폰 짜고 있는데 핸드폰이 3,000원에서 5,000원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원들 기준으로 큰 사람들 그러니까 성과가 보너스 반도체는 사업부가 3개가 있거든요. 안녕. 네. 제가 사업부가 3개가 있어요. 40분 뒤에 갈것 같은데. 그 중에서 메모리 삼성 메모리 같은 거 엄청 많이 있잖아요. 가장 비싼 곳이 여기가 이거 일반 사원이 월급이 아니라 그냥 성과. 이거를 주식으로 준대요. 삼성 주식가 한 30만 원 하잖아요. 30만 원을 몇 끼를 줘야 1억이지. 여러 충분히 크게. 충분히 30만 원 곱하기 얼마를 해야 1억이야? 300개. 일단 아, 앞자가 이어 체리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200개? 몰라 나 그렇게 큰 숫자는 계산 못해요. 2,000개다 2,000개. 2,000개야? 2,000개? 나 2,000개 맞다. 와 2,000개? 2,000개. 근데 바로 못 팔아요. 성과급으로 주어지는 주식은 유예기간이 있어서 바로 팔 수가 없어. 왜냐면 바로 팔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갑자기 주가 뚝 떨어지죠. 왜 성과급이 15조가 나왔는데 아 그럼 바로 15조를 바로 판다고 생각해봐. 주가 그러면 주주들이 미쳐 날뛰겠지. 야, 너희 성과급 잔치한다고 우리 주가 떨어지면 네가 어떻게 난리가 나겠지. 그러면 비밀스럽. 주식회사에서 인지도를, 신용도를 잃어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런 건 안 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한 4년에서 5년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이거야. 바로 쓸 수는 없어. 근데 야, 순간에 떨어지면서 야, 너 5년 뒤에 써 하고 6억 줬어. 좋아하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얘 배당금 나오잖아. 그리고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무조건 올라갈 것 같은데. 1년에 삼성이 한 2.몇 프로 주거든요. 6억이 2.몇 프로면 얼마야? 6억이 2.몇 프로. 1,200. 와. 그렇게 빨라. 그냥 통장에서 1,200이 계속 나와. 물론 음. 이제 뭐 1억 넘는 사람들이 큰 문제가 1,200. 있어. 1,200 아니야? 삼성 반도체 좋다. 1,200원. 오케이. 삼성 반도체로 가야 된다. 삼성 반도체. 다른 데 가야 말고 반도체다 반도체. 아니면 ST 둘 중에 하나다. 야 반도체는 못 의사보다 잘 벌어. 의사 1년에 한 3억에서 5억 벌거든. 개인 이제 의사가 3억에서 5억 벌는 거. 야, 좋다. 결론 이상해. 결론은 서울대 공대가 좀 인기 있어지려나 의대보다. 자, 이런 성과가 단실입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다음은 어느 백화점 판매하고 있는 등산에 대한 제조회사별 고객의 선호도를 조사했다. 쫙 깔려 있습니다. 192명이 등산했습니다. 몇 명? 42명 이상일 확률을 이걸 이용해서 구합니다. C회사 제품을 선택할 확률은 원래는 25%였어요. 4분의 1이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이제 풀어볼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먼저 이양분포. 아닌데. 자, 4분의 1이에요. 192 곱하기 4분의 1은 얼마죠? 48. 48. 원래대로 따르면 얘는 평균적으로 48명이 이 제품을 선호해요. 왜냐면 이게 선호도니까. 네. 그렇죠? 근데 표준 편차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6의 제곱. 6의 제곱. 왜? 이양분포를 따라서. 네, 3. 192 4분의 1. 그래서 이 수를 NP를 해서 192 곱하기 4분의 1을 해서 48이 나왔다면 여기다가 4분의 3을 또 추가로 곱해야 되지. 예. 4분의 3 곱하면 얼마예요? 36. 36. 36은 6의 제곱이니까 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42명이라는 건 48에서 시그마를 한 번 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곱값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니까 0.5 붙여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자 여기에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원래 48인데 42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 이상의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을 물어보는 거야. 그쵸? 방향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는 애초에 0.5였고 여기가 지금 문제에서 0.3413 주어졌으니까 둘을 더해서 0.8413 이렇게 되셨나요? 네. 괜찮나요? 자, 선생님 얘가 이항분포인 거를 어떻게 알아요? 보통 숫자가 주어지면 이항분포를 알려주는 겁나 큰 힌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어서 확률이 주어졌잖아요. 시행횟수와 확률이 주어졌잖아요. 시행횟수와 나올 확률이 주어졌잖아요. 이항분포를 가지고 MP, MPQ로 정규분포를 만들고 주어져 있는 기준값을 통해서 그 기준값이 평균에서 시그마를 몇 번 더했는지 뺐는지를 체크하고 그 그래프의 도움을 살짝 받아서 작은 쪽인지 큰 쪽인지 확인하고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한쪽은 0.5고 나머지 한쪽에서 이 값을 이용해서 이쪽을 구한지 이쪽을 구한지 확인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패턴의 문제예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는 약간 패키지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또 갈게요. 자, 혼이와 주인이는 네. 자, 자율주 시합을 하려고 하는데 성공하면 상대방의 손을 갖고 실패하고 500원을 주기로 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오, 괜찮지? 10번 연속 넣으면 만원 받겠네. 근데 보통은 거의 실패하죠. 자, 평소 자율 성공이 0.5예요. 훈이가 먼저 100번을 쐈어요. 100번 이항분포 느낌이 훨씬 풀리죠. 네. 확률은 2분의 2분의 1. 자, 정규분포는 50 그리고 5의 제곱. 5의 제곱. 아, 좋다. 그거 다 나왔네요. 자, 이제 주인한테 10,000원 이상을 받을 확률을 구한다. 10번. 10번이니까 10번 이상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10이니까 50에서 10을 빼면 40이고 총 8칸을 왜냐면 이게 저걸 하면은 40번 이상 하면은 10,000원 이상이잖아요. 네. 근데 40번이 50에서 마이너스 2칸 간 거니까. 10번. 아 근데 500원 빼기도 되네. 500원 빼기도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면은 총 하면 40번 하면은 10,000원 이상 되거든요. 40번 하면은 4만원에서 60번 하니까 3만원을 뺐으니까 그러니까 40번 이상 성공하면 되는 거네. 네. 그렇죠. 그래서 40번 이상 성공하면 되는 거야. 여기가 50이었는데 40번 이상 성공해야 되는 거죠. 40은 여기서 5를 몇 번? 2번 뺀 거니까 당연히 이 자리가 될 거고 0.5. 여기가 0.48이고 여기가 0.5가 되니까 답은 아마 0.98을 가시면 좋습니다. 괜찮죠? 괜찮죠? 우리가 이 정도가 터프의 3개짜리야. 그치? 괜찮아. 그래서 그래서 정규분포는 굉장히 좋은 거야. 근데 지금 사고가 추정이 안 나온다는 거. 어떻게 넣었는데? 그렇지. 진짜. 그쵸? 하지만 우리는 추정까지 공부는 하긴 할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수능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오늘 평가에 있는 내용의 그 개념이었습니다. 자, 마플로 들어갈게요. 혹시 화장실 필요하신 분 계세요? 괜찮아요? 네, 바로 마플로 갈게요. 숙대를 들어간 너희 선배가 있는데 숙제야. 숙대 숙대. 수명여대 근데 되게 반수할 거거든. 그래요? 반수할 건데 지금 꽈탑이래. 의료과 근데요? 너 아는구나 지민이. 네. 반수하신대요. 반수하신대요. 걔 반수한다고. 잘하죠. 잘하네. 잘하죠. 그럼 반수 문이랑 싸우려는 거 아니야? 맞아. 이제 걔 목표는 경희대였거든. 경희대. 못해도 2대 이게 목표였는데 내가 면접에서 좀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점수에 비해서는 좀 하향으로 들어가게 돼. 근데 반수한다는데 꽈탑이에요. 야, 오늘 애들 장학금
낀거 먹고 어떻게 하려고? 막아주시면 안 돼요? 어? 막아주시면 안 돼요? 과탐 못하게? 네, 그 반수를 반찬 못하게. 아니 아, 너 거기서 반수를 할 거야. 못하게? 그래서 아니지. 네. 내신 반성. 왜냐면 이거 아 내시면 안 돼요? 내신 반수니까 상관없어. 아 그래요? 최저하죠. 아니 그럼 자 최저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최저 약한 아빠랑 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또 과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작을 넣잖아 과탐을 하면 작은 용돈을 입학금 안 하고. 그러니까 집이 돈이 좀 있어. 걔 집이 돈이 좀 있는데 아빠가 사업가시. 근데 대학 가서 등록금 무조건 주겠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혹시 장학금을 받으면 나는 너한테 무조건 등록금을 줄 거니까. 와. 네가 장학금 받으면 어차피 난 너한테 등록금 무조건 줄 거다. 장학금 받아서 그럼 남는 돈을 네가 쓰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해라. 이거야. 좋다. 동기분 빡세지. 그뭐 부모님 입장에서 어차피 그냥 뭐 어차피 입학 등록금 들어가니까. 장학금 얼마 받아? 대신에 야 나는 무조건 너한테 등록금 줄게. 보통 그러잖아. 장학금 받으면 등록금 안 주잖아. 장학금 받으면 좋은 게 누구야? 부모님 좋은 거지. 너희가 좋은 게 아니거든. 근데 깔끔하게 등록금 주겠대. 장학금 받으면 네가 써 이거야. 장학금 얼마 받아요, 그냥? 보통 대학교가 이제 400 후반이죠. 400 중반. 연대는 500이 넘고. 400이면 한 500만 원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시립 때 이런 데 가면 한 200만 원, 500만 실세 가면. 벌써 장학금까지 야, 생각해. 야, 500만 원 주는 거야. 어이, 야, 무슨 빡세게 해야지. 그치? 장학금 금액만큼 용돈이 생기는 거야. 그치? 어저께 다시 왔어. 자, 다시 이제 마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연속 확률 변수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첫 번째 파트는 그냥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오히려 그래프가 주어진 게 낫고 그래프가 안 주어져 있으면 뭐 하면 돼요? 그래프도 여러분이 그리시면 돼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양의 실수에 대하여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a부터 4까지가 범위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그래프와 0부터 4까지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0부터 4까지의 확률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확률의 2배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요. a하고 1값은 구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꽤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이 수투 공부하는 시간이 흘러버렸어. 자, 일단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연속 확률은 연속이야. 이 단어의 뜻 아시죠? 네. 정확한 건 오칸이 같다는 소리야. 그쵸?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 말은 이 두 식에서 0과 0을 대입했을 때 값이 어떻다? 같다라는 소리거든요. 네. 첫 번째, x에 0 대입해보면 위에 있는 식은 b고요. 0 대입하면 아래에 있는 식은 b. 이건 너무 같은 거니까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자, 0을 대입하면 b라는 값이 나옵니다. 네. 자,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12분의 1.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다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쪽에서는 a분의 b 있거든요. 근데 양의 실수잖아. 둘 다 양의 실수잖아. 그럼 올라가는 그래프거든요.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0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네. 여기가 마이너스 a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의 넓이가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고 2분의 1. 3분의 1이고요. 여기는 3분의 1이 되겠지. 왜 넓이는 무조건 2입니다. 아 예. 넓이가 확률이고. 밑에 것까지 읽은 거.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산을 시작해 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요? 저 2분의 AB가 3분의 1. B부터 구하면 될 것 같아요. B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B를 어떻게 구할 건가요? 넓이 이거 사다리꼴. 이거 사다리꼴이에요? 이쪽 잘라서? 아, 그래요? 좋아요. 그럼 이 녀석인데 여기에 좌표가 무엇이죠? B마 3분의 1. B마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네. 그러면 자, 두 개의 변을 더하면 2B마 3분의 1 거기에 높이 4에 2분의 1 하니까 2를 곱한 값이 얼마? 3분의 2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B의 값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2 넘어가고요. 3분의 1.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이 b가 3분의 2니까 b의 값은 얼마? 3분의 1 이네요. 자, b가 3분의 1이 했거든요. 자, 여기 넓이가 3분의 1이 돼야 돼. 그럼 a의 값은 얼마? 2. 그렇죠. 그래서 뒤로 가면 3분의 7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요게 어려운 편일 거예요. 그렇죠? 왜 나머지들은 그래프를 주면 상당히 뭐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거는 그래프를 준 것 같고 이건 오히려 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 가보죠. 자, 아까 나왔던 표현이 또 나오네요. 0부터 8까지의 좌우가 서로 대칭이라는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2부터 4까지와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3배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고요. 저들 확률, 자, 이거 어떻게 구하자고요? 그냥 선만 쪼개집니다. 여기가 4예요. 2부터 4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0부터 2까지가 있습니다. 자, 0부터 2까지의 확률의 3배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얼마가 되죠? 4분의 3, 4분의 2. 왜요? 4를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근데 1이면 1인데. 왜요? 아니면 오, 8분의 3, 8분의 2. 반대다. 아, 맞다.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4를 기준으로 왼쪽이 0.5거든요. 근데 0부터 4까지가 0.5인데 0부터 2까지의 확률에 3배가 얘가 되는 거니까 3배 차이가 나려면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1대 3이니까. 자, 3부터 4까지가 여기가 얼마래요? 16분의 3이래요. 그럼 여기는 16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3, 2.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이것도 다 끝났네? 5부터 6까지를 구하래. 그럼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적을게요. 자, 이제 또 넓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쉬운데? 이거 그냥 상상돼요. 그쵸? 이거는 한번 차례 풀어볼까요? 자, 연소확률 변수입니다. 0부터 3까지랍니다. 1보다 작은 확률과 2보다 작은 확률의 값이 저거의 축입니다. 축이 뭐하고 뭐예요?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과 2분의 1. 당연히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3분의 1이겠죠? 그러면 1부터 2까지는 빼면 얼마? 2번. 너무 쉬운데. 너무 대피 이용했습니다. 대표. 자, 그 다음에 정규분포 볼게요. 자, 정규분포는 좌우가 대칭인 곡선의 형태를 종 모양의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라. 너희가 아까 말장난이 힘들다 그랬잖아. 그치? 자,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부터 우리 누구부터 서우부터 시작해보자. 서우야, 평균보다 작은 부분과 평균보다 큰 부분 좌우의 확률은 서로 어떨까요, 서우야? 같죠? 자동적으로 동일합니다. 좋습니다. 자, 아영아, 이 fx는 평균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진다. 맞아요, 틀려요? 아영아? 평균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진다. 맞아, 틀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연우야. 자, 이문의 실수라는 건 모든 실수라는 표현이에요. 그쵸? 자, 평균에다가 a를 더한 값보다 작은 부분과 평균에서 a를 뺀 값보다 큰 부분은 당연히 같겠죠. 왜? 좌우가 대칭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 준서야. 자, 얘가 평균보다 작은 값이다. 자,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그쵸? 자, 0.5에서 얘를 뺀 값이다. 일단 맞아요, 틀려요? 저 3번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안해. 자, 4번 맞아요, 틀려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평균인데 이게 A가 있대요. 그치? 자, 요쪽의 확률은 0.5에서 A부터 N까지 확률을 뺀 말이 돼? 안 되죠. 0.5에다 A를 더해야 되잖아. 그치?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산아.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요? 4번이 틀렸어. 오, 똑똑한. 현명한 거야. 감사합니다. 지금 현명한 거야. 그럼 얘는 요거 뭐예요? A하고 B인데
어딘지 모르잖아. A 형태가 어딘지 모르는데 B보다 작은 부분과 A보다 큰 부분을 빼면 두 사이의 범위가 나와요. 둘이 빼면요? 응. 나오면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죠. 여기에서 얘를 빼면 요거 나오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야. 말투니까 상대 문제 뒤에 분위기 있다. 뭔가 하늘. 약간 스산하다 그래야 되나? 무신년스럽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치? 기분이 약간 묘해지는 그런 풍경이다. 근데 비가 와서 이제 미세먼지가 없긴 하네. 자, 계속 가봅시다. 여기 있는 표현들은 뭐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정규표를 따릅니다. 자,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68이고요. 10보다 크거나 같은 0.3이래요. 그 다음에 전소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는 당연히 여기가 n이 있다면 4는 당연히 이쪽에 있겠죠. 그럼 여기가 0.18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은 당연히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0.32가 돼서 여기 0.18이네요. 그러면 평균은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요? 7. 그렇죠. 둘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 변수에서 7을 뺀 값이 저 말의 의미가 뭐죠? 이거 뭐야? 편차. 그쵸? 편차가 3보다 작거나 뭐예요? 이 안쪽에 확률 불안수죠? 답은 얼마? 0.3. 자, 맞죠 이거? 편차 맞아요, 편차. 확률 변수에서 평균 빼면 편차. 평균부터 확률 변수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짠. 아까 했던 얘기들이네요. 자, 말장난입니다. 말장난인데, 자, 일단 이거 한번 볼게요. 많이 많아서 좀 그러려나? 자, 한번 그래도 하나 정도는 풀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두 개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를 쭉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말의 의미가 뭐죠? 누구의 평균이 더 크냐? 그 얘기예요. 네. x의 평균이 더 큰 건 너무 당연하죠. 네. 너무 당연해요. 자, 누구의 표준 편차가 더 크냐고 얘기를 해요. 자, 준, 우야. 둘 중에 누구의 표준 편차가 더 커요? x? 잠깐만. 너 어떡하냐. 진짜 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더 물어주시고. 자, 둘 중에 누구의 분상이 더 커요? 달라졌다. 항상 X, Y. x. 1. 1. 자, 평균에 모여있는 게 3포도가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지금 3포도는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 맞죠? 자, 이쪽 가봅시다. 이거 뭐 구하는 거야? 누구야, 무조건? 극대값 구하실. 맞죠. 극대값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평균에서의 함수값. 한마디로 이 둘의 극대값에 누가 더 크냐?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네. 자, 이거 뭐야? 이거. 석파 이거 무슨 뜻이야? 평균에서 왼쪽에 있냐가 오른쪽에 있냐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렇죠? 여기 x1, 요 i에서 x1 왼쪽, 요 i에서 x2 오른쪽 이런 식으로 어차피 똑같은 거 맞죠? 근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이 녀석에서 x1보다 큰 부분, 이 녀석에서 x2보다 작은 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남의 걸 가지고 와서 그래야 조금 머리를 굴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해보면 톱 하나가 딱 보였었는데 어떤 게 나을까? 시그마, 자,
요게 괜찮다. 자, 지금 1236번 한번 보여주세요. 몇 쪽인지 알려줘 주고 1236번. 250. 자, 보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 FM1과 HM1 이들의 함수값 얘기를 하고 있어요. F하고 H, F가 H보다 큰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뜻대로 돌리고. 자, 이게 두 번째가 문제인데, 자, GX가 HX-3이거든요. 이거 무슨 소리야? HX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이동한 게 GX야. 그러면 이 함수값, 평균의 차이가 여기가 이제 3만큼 벌어져 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근데 여기 정리해서 요 표현이 나와요. 이 PX1이 8을 기준으로 작거나 같은 부분이 0.5. 이 8이 평균이라는 소리거든요. 네요. 그러면 자 여기서 얘가 8이거든요. 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1 색한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0.85라고 돼 있어요. PX2, X2 지금 요거거든요. 예. 요 녀석이 지금 평균 이 녀석의 평균에다 1을 더한 값이 0.38이라고 됐으니까 12. 자 여기서 여기 12 라인이 이게 0.38이라는 소리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 M2라서 M2 그래서 그 뒤에 거가 아니 X2라서 그러니까 M2 X2 M2 저거 맞나? 아니, 짝대기를 기준으로 0.38이 오른쪽에 있어요. 평균보다 1만큼 더했어. 보다 오른쪽. 네,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오른쪽. 고마워. 자 나야. 여기에 여기 12에 0.38 이쪽이라는 거예요. 자 왔다 갔다 이렇게 정신없는. 자, 요 3는 요거 H 얘기야. 요거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평균에서 이게 누구 평균이야? 첫 번째가 평균인데 어차피 똑같은 평균이니까.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이 0.2이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얼마? 5보다 여기서 작은 쪽이 0.2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두 번째 거에서 12부터 14까지야. 두 번째 거에서 12부터 14까지인데 얘가 이제 이 아이의 도를 받겠죠. 네. 자, 어차피 얘랑 이게 지금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하면 돼요? 0.38에서 0.2만 빼주시면 답이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였고요. 자, 다음 가볼게요. 최대라는 말의 의미에 좀 주목을 해봅시다. 자, 정규분포 곡선은 무조건 이런 그래프 형태를 띄고 있는데 우리한테 시키는 거야. 간격을 딱 주고 이만큼의 간격을 주고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으래. 그럼 당연히 언제야? 평균을 좌우로 끼고 있을 때. 네. 그때가 최대가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평균이 7인데 이 녀석이 최대가 되려면 일단 간격을 알아야 돼. 저 둘의 평균이 7. 4a 플러스 1과 누구 2a 마이너스 5라는 값이 간격이 얼마인지 일단 모르겠지만 자, 이들을 더한 값을 2로 나눈 값이 누가? 7이요. 평균이 돼야 된다는 건 알겠죠. 네. 자, 이 정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런 문제들인데 한 문제 해볼까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습니다. 정의된 함수 ft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t부터 t 플러스 2까지 t가 4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러면 자, 여기 4일 때 t 플러스 2니까 6. 요때가 최대값을 가지는 거예요. 평균 얼마? 뭐 5라고 이미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자, 평균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3413이라고 되어 있고요. f 7의 값을 가자.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죠? 3413이니까 한 칸짜리. 죄송해요. 이 단어의 의미, 자, 요 함수의 정의입니다. 여기에 평균이 들어가면 평균부터 이만큼 더한 값에서의 확률이 3, 4, 1, 3. 요게 평균이니까 어디까지? 7까지에서 여기에서의 확률이 0.3413 소리다. 그러면은 평균 5고. 그렇죠? 네. 시그마는 뭐가? 2가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얘는 평균이 오고 시그마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형태가 된다.
자, 그럼 7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 7이 들어간 거야. 7부터 9까지거든요. 여기 7부터 어디까지? 9까지야. 7은 시그마가 얼마일 때? 1일 때. 얘는 시그마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러면 시그마가 2까지의 확률에서 시그마가 1까지의 확률을 빼주시면 답이 되면서 0.13 땡땡 하는 문제가 되겠죠. 보셨나요? 이 정도 괜찮죠? 좋아요. 다음 거. 자, 정규분포 곡선에서 확률 구하기. 이런 건 좀 쉽습니다. 이쪽은 그냥 구하시면 되는 문제고.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저런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B라고 되어 있고요. A, 나타낸 것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Pi는 여기가 M이고요. 여기는 M에서 시그마를 하나 뺀 지점, 여기는 시그마를 2개 이렇게 되는데 여기의 넓이가 지금 A라고 준 거네요. 네. 자, 두 번째 이 표현을 봅시다. 이거 Z죠, Z. 네. 시그마의 개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래요. 그럼 어디하고 어디야? 요 지점과 저 지점. 여기에 요 지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무엇으로? B로 표현하겠대요. 자, 여기 이거 두 개를 하는 값이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M 플러스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M 플러스 시그마는 여기에요. 지금 여기의 넓이를 우리 보고 아 그러면은 구하라고 얘기해요. 2분의 1 저거 B가 음. B를 2분의 1 하면은 네. 이게 한쪽 값이잖아요. 네. 그러면 A에서 그걸 빼고 요만큼은 2분의 B. A에서 2분의 B를 빼고 A에서 2분의 1. 2분의 B를 빼고 빼고 그 다음에 결과. 아닌가? 잠깐 다시 말. 잠깐만 다시. 오케이. 0.5에서 2분의 B를 그 뺀 값을 0.5에서 2분의 B를 뺀 값을 A에서 그게 빼. 이만큼이야. 네, 그걸 A에서 빼. 잘했다. 네. 자, A에서 뺄 거야. 0.5 마이너스 2분의 B. 이게 의미하는 거 보자. 봐봐. A는 지금 이만큼이었거든. 근데 지금 여기를 빼내고 싶어. 맞아요? 그 말하는 거야? 네. 자, A에서 0.5에서 2분의 B를 뺀 값은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뺐어. 그럼 얘가 남죠. 네. 자, 이거를 어디서? 0.5에서 얘만 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걸 또 0.5에서 뺀다 라는 식으로 되죠. 정리해 봅시다. 0.5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 0.5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얘는 1 A 마이너스 B분의 B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했었나요? 예. 자, 이렇게 근데 좀 복잡했는데 그 결과론을 보고 나니까 전체에서 이걸 빼버리면 그렇잖아. 여기랑 여기가 남는데 2분의 B만 더 빼면 여기가 얘랑 똑같습니다. 그렇잖아. 그렇죠. 전체에서 이거 이걸 집까지로 가져갔을 때 해석들이 아니 괜찮아. 어떻게든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노멀이지만 조금 신경 쓸 만한 문제입니다. 이건 오히려 조금 수월합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요것만 조금 신경 쓰시면 돼요. 저게 뭘 뜻하죠? 500 분산 더하기 M의 제곱. 그렇죠. 우리 그걸 의미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다음 거 봅시다. 조금 할게요. 쉬는 시간도 없었으니까. 자, 오늘 이제 미적분 시간도 2시간이 필요해. D 설명하려면 D가 아마 15분씩은 될 거거든요. 한 문제. 1시간 정도 설명하려면 1시간 D만 1시간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 문제가 1시간 다 30번이라고. 종류 다양해. 23년도, 18년도. 무슨 생각으로 이런 수영을 해야 될까? 그니까. 근데 몇 문제 나와요, 여기서? 한 한 문제씩. 문제씩 나와요.
A에서 A에서 한 문제, B 한 문제, C 한 문제, D 한 문제. A 나올 것 같은 걸 푸는. 아, 그거를 찍어? 그 날에 딱 뽑는데요. D는 맞아. 아 뽑기야. 네. 재수없이 뽑으면 진짜 가네. 맞아요. 랜덤. 야 근데 D가 네 문제가 네. 시간이 달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발이. A는 네 문제 밸런스가 괜찮거든. 풀어보면 알 거야. A는 네 문제 밸런스가 괜찮거든요. 근데 D는 네 문제 밸런스가 완전 다른 거예요. 3번이랑 4번이 좀 문발 같아. 아싸리 그냥 2번이 나오면 그냥 바로 4번 최악이거든. 4번 진짜 최악이야. 3번 나오면 맞겠는데. 던져야겠다. 이런 걸. 왜냐면 4번이 저기 알파베타가 막 루트 K-1이 어쩌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나중에 대입해서 풀려면 그 K에 관한 4차 식명 막 이렇게 나와 연산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자 일단 가봅시다. 자 넓이에 관련된 건 정보 딱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은데 이것만 하나씩 풀어볼게요. 퍼프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부터 이 표현이 지긋지긋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표현인 거야. 하나의 표현은 F에 P 플러스 아니다. P 플러스 뭐 X F에 P 마이너스 X라는 표현인 거다. 아니면 어떤 값을 기준으로 P 플러스 K P F에 P 마이너스 K 이런 표현 나오면 얘가 지금 평균이라는 소리고요. 다시 X가 어떤 특정한 값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혹은 X가 특정한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5다? 이것도 얘가 평균이라는 소리예요. 일단 그건 기본적으로 알면 하셔야 돼요. 자, 오함수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평균이 무엇이다? 80이라는 정보를 얻었어. 그렇지. 자, 이제 요것들 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풀어볼게요. A-2랑 A. 근데 A가 어디 있는 아, 여기 80이구나. 그럼 여기 80 바꿀게요. 뭐냐? 자, 80, 80, 야, 80, 80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 뭐야 저거? 다 나왔다.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맞나? 얘가 없어지네 갑자기. 아 다른 표현이야. 그냥 일단 시작했으니까 하자. 자 여기는 78. X가 84라는 거야. B가 84라는 거 아니야? 여기 82부터 84네요. 자 그런데 여기의 확률이 이 녀석의 확률이 몇 배다? 2배다. 어? 잠깐만. 이 녀석의 확률이 2배가? 뭔 말이야? 잠깐만. 전 녀석의 확률 2배 이 더. 녀석의 확률 2배에다가 이 녀석의 확률을 더하면 78부터 B까지 확률이 된다. 자, 이 녀석의 확률을 2배에다가 이 녀석의 확률을 더하면 78부터 B까지. B가 83네? 네, 맞아요. 어우. 대박.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봐봐. 좀 아쉬운. 이 녀석의 확률의 2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거기다가 이 녀석의 확률을 구한 거야. 더하면 이만큼이거든요. 그게 78부터 B까지. 그럼 B가 84인 거예요. 근데 84가 이 C구만 맞나? C가 이 C고. 아, 요거니까 여기서부터 요거랑 요걸 더한 거니까 1까지랑 2까지를 더한 거예요. 그럼 문제는 자, 다른 거 없어. 재미가 없네. 자, 어떤 게 재밌을까? 볼까요? 자,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3부터 80까지 확률이 똑같이 0.3이라고 됩니다. 그 다음에 m 플러스 시그마의 값을 우리한테 지금 구하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0.3이라는 확률이 필요하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여기 지금 3이거든요. 이게 지금 0.3이야. 근데 0.2가 있을 거고 3부터 80까지거든요. 그럼 여기가 지금 여기 80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0.1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볼게요. 저거 보고 판단해야 돼. 이 3이라는 값의 의미가 얘를 뜻하거든요. 평균에서 얼마죠? 0. 뺀 값이
3이라는 소리죠. 그쵸? 평균에서 0.52까지니까 그게 이제 3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1이니까 얘는 평균에다가 0.25 시그마를 더하는 값이 80이다. 이렇게 지금 정보를 주세요. 근데 평균과 시그마를 더하는 값을 구하고요. 어떻게 가려요? 평균과 시그마를 더하니까. 평균과 시그마를. 그럼 그건 연류가 아니에요? 연립하시면 어떻게 돼요? EM 빼서 시그마만 보면 시그마에 그냥 단순 연립이네. 그냥 연류가 시그마 그거는 끝이. 좀 아쉬워. 보이나 했다. 그냥 단순 연립하는 거. 빼면 시그마 0.77 시그마가 77 뭐야? 시그마는 뭔가? 100분의 1. 100분의 1? 걔가 아니야? 100 맞는 거. 100이네 100. 100 그렇지 100 그럼 시그마가 100 평균은 얼마야? 55. 55? 155 좀 아쉬워. 재미가 없다. 푸는 맛이 없네 이쪽은 너무 쉬워. 자, 뭐 없을까? 이쪽 조금 풀만하겠다. 자, 풀어봅시다. 자, 요 유형까지만 할게요 오늘. 지금 확률 변수와 평균이 주어졌습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인 정규분을 따르는 이 녀석의 확률 변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해요. 10에서의 함수값보다는 10에서의 함수값이 20에서 함수값보다 크다고 되어 있고요. 4보다 22에서 함수값이 크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찍으면 되는데. 평균 얼마일 것 같으세요? 14. 14? 14면 돼요? 느낌상 느낌상? 14다. 아닌가? 14. 잠깐만요. 지금 얘는 10과 20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10과 20이 같았어. 10과 20이 같았어. 그럼 평균이 15야. 네. 근데 누가 더 커요? 10이 더 커. 그럼 평균은 어느 쪽이 더 가까운 거야? 10쪽이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얘가 만약에 10과 20이 평균이 이 가운데 있었다면 얘네들은 같았어야 돼요. 근데 평균이 이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네들이 이쪽으로 밀린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더 큰 값이 가지려면 평균은 15보다는 10쪽으로 치우쳐 있어야 돼요. 그럼 평균이 될 수 있는 값은 11부터 14가 평균이 될 수 있는 값이었어요. 자, 두 번째 4하고 20이거든요. 이 22가 더 커야 돼요. 자, 저 둘의 중앙값은 얼마였어요? 13. 그렇죠. 13이 평균이 되면 쟤네들은 같았어요. 그럼 13보다 크니까 답은 14인데요. 기준으로 평균차가 5였으니까 얘는 0.6, 0.8 이렇게 가시면 되네요. 그래도 너희 손으로 한 문제 정도 풀어보자. 자, 요거 1267번 오늘 마지막 문제로 한번 풀어보세요. 1267번입니다.
자, 이건 지금 해석의 문제거든요. 자, 지금 두 개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그래프의 공률이나 이런 것들은 좀 동일합니다. 표준화를 시키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하나의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을 텐데 얘는 평균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12. 그럼 이게 이제 12라는 값이 돼요. 예. 그럼 이걸 쭉 이렇게 타고 오면 20이라는 저 값은 당연히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예. 자, 20이 어디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20이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20이 요 범위 어딘가 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평균을 생각해 보면 이 아이의 평균이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얘보다 이만큼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22까지 가능하고요. 얘보다 이만큼 더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18까지 가는. 자, 이거 다시 얘기해 볼게요. 얘네들은 지금 똑같은 크기의 그래프인 거야.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거든요. 얘가 12에서의 함수값과 요 그래프에 20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했는데 20에서의 함수값이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건 이 20이라는 녀석은 굳이 세분화시키자면 요거 다섯 개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렇죠? 요거 다섯 개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20이 얘가 되면 평균은 22가 돼. 20이 얘가 되면 평균은 21. 20이 여기 되면 평균은 20. 22게 되면 평균은 19. 22게 되면 평균은 18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값은 18부터 22라는 범위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합니다. 이 녀석의 21부터 24까지의 확률의 최대값? 그러면 어떤 아이가 평균일 때냐면 22가 평균일 때가 최대값이야. 왜냐? 쟤는 정해져 있거든. 21부터 24까지. 그럼 제가 누구를 평균을 끼고 있을 때가 가장 넓이가 커져요. 평균이 22가 되면 얘는 21부터 24니까 딱 이렇게 범위를 차지하거든요. 만약에 평균이 21이 돼버리면 얘는 21부터 24니까 이쪽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얘보다는 얘가 당연히 넓이가 크죠. 그래서 요건데 그렇다면 표준 편차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0.5 시그마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 1 시그마가 될 테니까 1과 0.5인 1과 0.5의 값을 서로 어떻게 더해주시면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만약에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다면 평균이 뭐가 되면 돼요? 18이 됩니다. 평균이 18이 돼버리면 21과 24가 이쪽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얘는 1.5 시그마와 얘는 3 시그마 요 범위 안으로 문제가 들어갑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합통은 여기까지 할게요. 1267번까지. 자, 토요일에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숙제는 너희 내일 수행평가 있나요? 저희는 있어요. 미적.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미적이랑 국어 4차식. 이게 행복한 일등급이 몇 번이에요? 아까 먹어본 것 같은데. 일단은 1194분에 1194번, 1205번까지. 1205번까지. 그러면 숙제는 걔는 2학년부터 숙제는 1205번까지. 요거는 숙제는 이걸로 합시다. 행복한 1등까지만 해오시는 걸로 하고요.